필리핀 속 작은 미국, 필리핀 프리 유학 과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은 지금 미국 불린으로 가지만 미국 외에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온라인 대학을 갈 때 유학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원래는 1기 때 시작했을 때는 최소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실력상이나 뭐 훈련상으로 했을 때 6개월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6개월 이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훈련이 거의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것은 전인 훈련이 모두 영어로 구성된 특화 과정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행정과 비자도 함께 진행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과정은 원래는 이제 토플 집중 과정과 유학 실전 과정 플러스 행정 준비인데요. 이제 코너스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어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을 저희가 지난 기수에도 이제 받았잖아요. 지지난 기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받아서 그래도 6개월 이상 기본 영어 과정을 한 후에 그리고 코너스톤 이제 4층으로 올라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조건은 코너스톤과 필 아메리카 존이 거의 동일한데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물론 IN 공동체에서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학생이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공동체 디렉터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한번 만들어서 에듀팀에 이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정 사항이 없으면 그걸로 이제 앞으로 다음 기수부터는 공동체 디렉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아이들의 성품이나 훈련, 실력도 실력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지 공동체 디렉터를 통해서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한 게 이제 아이들을 받기 전에 미국 디렉터이신 줄리에 선교사님과 상담을 거치면서 줌 미팅을 거치면서 이 학생과 학부모도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결단과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넣었는데 이제 이번 기수부터는 진행하지 못했고 이번 기수는 이제 시작했을 때 주일 선교사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줌 미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아이들을 받을 때 이제 미국 디렉터와의 상담을 이제 거치는 부분. 그래서 진짜로 상담을 거쳤을 때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사실 탈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너스톤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조건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ETS 토플 모의고사 50점 이상이라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고등 지원의 경우에는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ETS 토플 모의고사 50점 이상. 그런데 이제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와서 뭐 7월이든 9월이든 미리 와서 영어 기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조건을 붙이려고 그렇게 넣었고요. 중등 지원의 경우에는 일단은 모의고사 점수 없이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 아메리카 존이 조금 다른 게 고등 과정 학력 이수자이어야 하고요. 일반 고등학교이든 아니면 GED든 검정고시든 학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필 아메리카 존에는 또 모의고사가 50점 이상이었는데 이제 다음 기수부터는 60점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유학과정 코너스톤 일정을 이제 보시면 아이들이 1월에 입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토플 집중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수를 해보니까 이제 토플만 하고 가기에도 사실은 빠듯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4월까지 토플 집중 과정하고 그 이후에는 코너스톤도 실력만 된다면 뭐 리터레이처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유학 실전 과정을 하면서 행정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플 이제 고등 지원의 경우에 50점 이하일 경우에는 미리 입소해서 기본 영어 과정 6개월 수료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4월에 이제 1, 2, 3, 4 토플을 공부하고 아이들이 6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요약 실전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토플을 학습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 아메리카조는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받는데요. 1월에 받는 학생들은, 1, 2월, 사실은 이제 2개월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의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이제 3개월로 토플 집중 과정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실력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1, 2월을 준비해서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유아 실전 과정 플러스 행정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7월에 오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기수가 이제 7월에 시작한 기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7, 8월, 이제 집중해서 토플 집중으로 공부를 해서 9월 첫째 주에는 모의고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7명이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제 그 실력이 9월까지 어느 정도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지. 어쨌든 첫째 주에 보지 못하더라도 둘째 주, 셋째 주에는 봐야지 그 뒤에 행정의 진행이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11월 정도까지요. 지난 3기 때 기억으로 제가 11월 27일에 아이들을 파송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을 사실은 거치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11월에 간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유학 과정에서 이제 신앙생활학습 선교의 전인 훈련을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어, 처음에 이제 아메리카존이 시작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아메리카존끼리 따로 영어 토라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근데 말씀 기도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의 훈련 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캠프 때는 저희가 토라를 다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캠프 때는 영어 토라를 다시 진행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영어 토라는 이제 NIV 성경을 정해서 성경 쉐도잉도 하고 리딩도 하고 그리고 영어 바이블 노트 하고 영어 나눔까지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영어 트리플 스쿨 지금까지는 사실은 엔츠가 영어 트리플 스쿨을 진행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제가 복귀하면서부터는 제가 영어로 트리플 스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영어로 일단은 강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감상문, 독서 노트도 영어로 작성하고 그리고 이거는 소망인데 참 영어 토론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프리젠테이션 준비해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챕터별로 그렇게 준비해서 어쨌든 그러한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저희가 영어로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영어 찬양, 영어 설교, 그리고 이제 바라기는 이제 아메리카존 아이들이 진짜 영어 설교를 통역할 수 있는 데까지 당연히 이제 영어로 은혜 나눔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말씀 암송까지가 전인 훈련 신앙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플래너, 여기 이제 플래너를 이제 영어로 작성하고 피드백 제공, 그리고 이제 강력한 영어 환경이 제공되는데, 하루 종일 영어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언제든 열방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이제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아침 조회랑 뭐 영어 트리플 스쿨 등을 인도하는 부분, 그래서 아이들의 리더십이 키워지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 넣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아메리카조는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제 기수마다 오면은 좀 성품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갔을 때도 그 저희가 그 안어 거기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의 그런 성품이나 인품을 교수님들이 되게 높게 평가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 좀 커리큘럼으로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플 집중 과정과 유학 실전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토플 집중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사실은 이제 원어민 토플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할 때도 제가 넣는 멘트들이 이제 전문적 체계적 수업, 고득점 강사와 함께하고 그리고 전 영역의 강의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인데 봤을 때는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토플 SDL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는 아니고 토플 SDL에서 이제 밀착 관리, 매일 학습 체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메리카 존에서 그래도 아이들의 학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토플 단어 시험을 매일 본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원래 3기까지는 아이들이 4교시에 조금 공부할 시간을 주고 4시 한 10분 정도의 시험을 봤었는데 4기 때는 코너스톤이 합쳐지면서 감당이 안 돼서 애들을 4교시에 단어를 외우게 하고 6시에 항상 단어 시험을 봤었거든요. 진짜 매일 봤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매일 체크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번 기수에는 제가 다시 4시 10분에 정기적으로 단어 시험을 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정기적인 시험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유는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시험에 적응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보고 네 가지 영역을 파악했을 때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또 파악해서 그것을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메리카존은 입소하면 입소했을 때 사실은 입소 전이라든지 그때 이제 초기 점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2달이 토플 집중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7월에 한번 보고 8월에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실전을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의고사를 보고 또 너무 자주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공인 시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 실전 과정을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 실시간 프리 아메리카 과정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실시간을 저희가 1기부터 계속해서 3기까지 진행을 해왔지만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4기에는 사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국 실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됐던 과정은 이제 미국 비전 타임과 그리고 불린해서 배울 것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면 아이들이 원어민 발음에 익숙해지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어민 회화가 이제 미국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프리 아메리카 과정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려면 TSI라는 것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시켜야 하고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추세로는 기수가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서 이것도 이제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TSI를 통과를 해야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칸 아카데미에서 수학과 과학 같은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TSI를 통과를 이제 못하니까 애들이 이제 칸 아카데미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기수를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어쨌든 프리 아메리카 과정에는 먼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전공 과목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퍼블릭 스피킹과 문학 수업.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
리딩하는 부분, 이제 두꺼운 원서들을 읽고 그 내용으로 정리하고 에세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문학 수업으로 다루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대중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은 불린에 가면 퍼블릭 스피킹 그 수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유학 실전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훈련에 들어가는 성교의 부분은 사실은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으로 아이캔과 7대6과 렉 성교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하는 것들이 되게 의미 있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요것들을 잘 포장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이캔 활동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자치기구 활동 이제 학생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도 사실은 이제 영어로 아이들이 회의를 하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7대6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진짜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어로 삶을 나누고 문화와 역사를 나누면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는 전략 선교이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영어로 토론하고 결론까지 내보고 그런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선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갔을 때 필리핀은 진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진짜 특장점이고 영어로 언제든지 내가 가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데 그거를 또 영어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아이캔과 칠대륙과 맥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잘 홍보되어서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 훈련을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이제 과정이 리더십. 이것도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티나 선교사님께서 항상 수고해 주셨는데 정기적인 리더십 강의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현장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리더십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수요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수요 예배 나눔할 때도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얘들아 여기가 토플 학원과 필 아메리카존이 뭐가 다를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그렇다고 뭐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는데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는 나의 삶을 경영해야죠. 물론 탁월하게 경영해야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웃의 삶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캠프 때 퍼포먼스 팀별로 준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퍼포먼스 준비가 첫 시작점이 되어서 너희들이 진짜 캠프 때 공동체 가운데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아서 논의하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그런 리더십까지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훈련까지 잘 되어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아까 드보라 선교사님도 시작할 때 나눠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수료를 하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너스톤 60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중등은 아니에요. 이제 고등의 경우. 근데 토플 모의고사 리딩에서는 15점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외로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 굳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공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 아메리카 조는 토플 총점이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리딩은 20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이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기수를 더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담도 되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결과를 내라,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는 제가 이제 진학 기수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먼저는 부모님들께서 입학 원서들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I-20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세비시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DS-160 작성을 한 다음에 비자 인터뷰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스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분리는 동일한데 이제 봄학기가 있고 가을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아이들이 어플라이 텍사스에 들어가서 어플라이 텍사스를 하고 블린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블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목록으로. 그러면 그것들을 제출을 하면 I-20 파이널리제이션이 나오고 그게 나오면 비용을 입금을 하면 I-20가 발급이 됩니다. 코너스톤은 I-20 발급이 비교적 쉬운데요. 불린의 경우에는 그래도 2주에서 3주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기수를 해보니까 굉장히 애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야겠구나, 투표도 서둘러야겠구나 이런 진행. 어쨌든 뭐 빨리 나오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다른 걸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그리고 동일합니다. I-20가 나오면 서비스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등록을 한 후에는 불린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TSI 시험을 그때부터 계속 보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DS-160을 작성하면서 비자 인터뷰를 접수하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아이들이 한국으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 외에도 이제 중국 아이들, 뭐 태국 아이들은 각자의 나라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비자 인터뷰만 각자의 이제 고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서 다 끝내고 가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되겠고. 질문해 주세요. 당장 TCS IM에서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아니면은 우리 시온쌤, 저 아메리카존 있었는데 이거 틀렸는데요? 어, 어,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중국에 설명하실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없으실까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명할 때 필요한 게 코너스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왜냐면 저희가 비자가 이제 코너스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사실 조기 유학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코너스톤 이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있잖아요. 그 BDR 상황, 그 코너스톤으로 그 나이 때 늦지만 언제 11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12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코너스톤은 이제 저희가 몇 학년까지 마쳤느냐 플러스 아이들의 실제 그 나이로 계산해서 지난 기수에 보니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줄리 쌤한테 이제 만약에 비비안이 이번에 준비해서 1월에 가면은 11학년 2학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12학년 2학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봤을 때는 11학년 2학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비비안 나이랑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 나이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GED를 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GED는 12학년까지 마친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비비안은 저희가 써줘야 돼요. 그 11학년까지, 11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없는 학력을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기수에도 보면은 서연이도 광주 CEC에서 써줬고, 그리고 현문이도 한 학기가 겹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근데 이제 코너스톤 학교에서는 자세하게 보지 않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인터뷰 갔을 때도 사실은 코너스톤 되게 쉽게 다 합격했잖아요. 근데 보는 서류는 사실은 여권이랑 DS-160인가? 그 정도 보고 나머지 서류는 거의 안 본다고 하고 그리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가 몇 학년에 들어갈 건데 그럼 그 전까지 학력을 제출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를 볼 때. 그래서 준비해 가긴 하는 건데 실제로는 안 보고 코너스톤에서도 자세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근데 어쨌든 준비는 필요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이게 제가 생각한 질문하신 게 맞나요? 네, 그냥 코너스톤 가는 학생들에게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칼리지가 지금 여기에서 본회의 말씀도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가는 그 팀도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가는 팀이 근데 호주 대학이나 다른 대학, 영국 대학에서는 사실 GED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모두 다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는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까지는 GED가 문제 없고 다른 거 별로 다른 자료를 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 이때부터 말레이시아 입학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곧 만날 그 친구가 이제 물을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입학했을 때 들어갔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영국 혹은 호주로 이제 편입할 때 그때 혹시 이제 전에 이제 준서나 혹은 한빈이처럼 어떤 무슨 환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어 태클 혹은 뭔가가 요구가 있지 않을지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걱정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그때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랑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봤을 때 말레이시아 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검정고시 아니면 미국 GED가 있고 그거 플러스 이제 영어 공인 점수거든요. IELTS나 토플 점수가 저기보다 블린이랑 똑같은데 60점 있으면은 그게 입학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데 편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송미쌤이랑 얘기했을 때는 편입할 때는 학점을 보는데 학점도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학점은 아니고 비학점 이상이면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추가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외우러. 외우러. 외워 봤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저한테 물었어요. 저한테 또 옆에서 말을 하는 뭐 뭐 때문에 때문에? 죽였어? 전쟁입니다, 여기는. 응? 어? 다른 거 혹시 없으시면 일단 녹화를 끌까요? 뭐 때문에 왜 그래? 네.